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오늘은 뭔가 테슬라 관련된 뭔가 이렇게 다뤄볼 만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테슬라 운영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뵐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100%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거는 제 모델3 롱레인지예요. 2020 모델3 롱레인지죠. 그러니까 리프레시 전 모델입니다. 이 차를 제가 처음 인도받았을 당시에 100% 풀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01km가 찍혔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이제 100% 충전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쫙 당겨보면 478km를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나머지 22km만큼이 줄었다는 거죠. 100% 충전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 어디로 간 거냐? 야, 그거 열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제 영상에서 한 5번 정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EPA 인증에 기반해서 개인별 주행 패턴 또는 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이렇게 501km나 478km가 이렇게 떠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 주행했을 때 478km, 501km를 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죠. 모델3가 달성할 수 있는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운전 습관과 환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행거리보다 더 빨리 감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 근데 주로 내연차 위주로 다루는 유튜버들은 굳이 이러한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까지 좀 읽어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럴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를 단기간에 이렇게 리뷰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넘어가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테슬라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보다 내가 실제 주행한 거리는 이 정도인데 여기 모니터에서 깎인 주행거리는 훨씬 많다. 이거 테슬라 뻥전비 아니야. 매뉴얼까지 전부 다 읽어보는 거 사실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틀린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틀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항상 뭐 정확한 정보를 그렇게 전달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틀린 정보를 전달했으면은 이게 뭐 나중에 정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의 대처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이 모니터상에 뜨는 이 주행 가는 거리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PA 기준으로 픽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실제 주행 거리랑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100% 충전 가는 거리가 제가 478km가 나와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22km는 열화로 인해서 떨어진 거냐? 네, 참고로 제가 겨울이죠. 이때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의 최저 수치 제가 봤던 게 448km입니다. 네, 물론 겨울에는 100%로 안 되고 막 99% 이렇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100% 충전이 됐다고 가정하면은 이거보다 좀 높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448km가 모니터상에 떴다는 거는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근데 제가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이제 470km 언저리가 나오죠. 여기 말이 잘못 썼네. 100% 충전 주행 가는 거리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70km 언저리가 됩니다. 지금은 478 이렇게 나오죠. 몇 달 전만 해도 448km 이게 100%라고 해도 450km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478km가 뜬다는 거죠. 이거 열화로 날아간 거 아니야? 열화 때문에 이렇게 떴던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478km가 이렇게 뜨는 거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열화된 것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걸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는 한번 열화가 되면은 이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비가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뭘까? 그러면은 테슬라 이 100% 충전했을 때 이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열화만을 반영하지는 않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열화율이 반영되는 건 맞지만 열화 외에도 다른 것들,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반영을 한다는 거죠. 야, 네가 아까 말했잖아. 외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잖아. 네, 근데 이 매뉴얼이 약간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외부 조건은 뭔가 좀 밟거나 뭐 개인별 주행 패턴 뭐 밟거나 아니면은 뭐 급가속하거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 특성상 이게 물리적인 특성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추울 때는 이 안에 있는 전하들이 움직임이 다소 좀 떨어지고 배터리를 100% 그렇게 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적당히 달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배터리가 달궈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되게 이제 배터리가 운용하기 좋은 그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겨울이랑은 좀 달라요. 네, 물론 테슬라는 이런 배터리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BMS 시스템이 계속 배터리가 막 이렇게 엄청 차가우면 이거를 히터를 써서라도 이 배터리를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게 이 팬텀 드레인 현상인데, 이런 팬텀 드레인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게,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회사들이 문제지, BMS에 관련해가지고 거의 뭐 도 같은 이런 테슬라 입장에서 팬텀 드레인이라는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겨울에 추워진 배터리를 사용자가 뭘 하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달궈주는 시스템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차가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배터리 자체가 외부적인 요인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열화를 분명히 반영하지만 열화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도 반영이 된다. 예를 들면은 기온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딱 봐도 이게 겨울에는 되게 100% 충전했을 때 주행가는 거리가 많이 줄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네?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뭐지? 열화가 이렇게 회복됐을 것 같진 않고, 아, 그렇구나. 추운 겨울에서 더운 여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좀 따뜻한 환경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BMS가 측정하는 이 배터리의 전체적인 사용 가능한 이 배터리 캐패시티를 측정하는데 좀 더 정확해졌구나. 측정 못했던 것들 좀 더 제대로 측정이 되고, 그리고 이때 측정했을 때는 못 쓸 거라고 봤던 배터리들이 다시 보니까 좀 더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BMS가 인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열화 외에 다른 요인들도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행 가는 거리, 지금 리프레시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리프레시 3월에 출고되고 나서 계속 이제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온도가 떨어지는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을 겪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은 게 떨어지면은 10%, 적게 떨어지면 5%, 물론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 운이 좋으신 분은 거의 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터리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미리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진 거는 나는 뽑기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열화가 빤히 된 거 아니냐, 난 뽑기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열화율도 분명히 반영을 하지만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반영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주행하는 습관에 따라서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게,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제 아는 동기가 운전을 진짜 할배처럼 하는데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저보다 낮게 나옵니다. 저는 참고로 보통의 경우는 할배 운전, 오토파일럿을 이용한 할배 운전 하지만 저도 뭐 쏠 때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막 어디 이게 유튜버라고 나는 무조건 안전운전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위선인 것 같고, 저도 안전하다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밟기도 해요. 안 밟아야 되는데,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이 친구보다 좀 더 운전 습관이 별로 안 좋았으면 안 좋았지 절대 좋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제가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다는 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운전 습관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별 운전 습관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온도는 드라마틱한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화율, 여러분들 500km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450으로 줄였을 때 진짜로 열화율이 10% 된 거냐라고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열화율이 10%는 절대 아니다. 이 외에도 온도나 그 외에 테슬라가 밝히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화가 10% 되는 어쩌네 이렇게 많이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타세요. 좀 신경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퍼센트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행 가는 거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미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캘리브레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미신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00% 충전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미신. 이거는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 배터리 BMS 시스템은 잠에 든 후 막 6시간 이상부터 정상적으로 배터리 잔량을 측정할 수 있기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10% 단위로, 그러니까 90% 단위로 잠을 재우고, 그리고
80% 해놓고 잠을 재우고 70% 해놓고 잠을 재우고 이런 짓을 한 3달 정도 하면은 이제 이 100% 충전했을 때 뜨는 주행가는 거리가 실제랑 굉장히 정확하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배터리 열화율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들이 있습니다. 다 보면은 해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신이라고 써놨죠? 네, 이거 진짜 다 미신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이거 무슨 말인가, 이거 설명하는 것도 좀 복잡스러운 내용이라 이건 좀 차치하더라도 이놈 얘는 좀 왠지 진짜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 가지고 있는 배터리 셀이 거의 수천 개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수천 개 셀이다 보니까 막 어떤 건 많이 차있고 어떤 거는 조금 차있고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거를 제대로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100% 충전해서 꽉 채우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배터리 열화율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칼리브레이션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신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배터리 100% 충전해가지고 냅두면은 이게 배터리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부터 100% 쓰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100%까지 안 쓰시던 분들이 굳이 이걸 하겠다고 100% 충전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영상들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무질없다, 똑같다라는 거를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BMS 시스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주로 이 비오른 나이랜드님께서 OBD2 단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충전 속도라든지 이런 배터리 캐패시티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찍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굉장히 이거 보면서 놀란 점은 이 OBD2 단자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배터리 수천 개의 배터리 셀 중에 가장 전압이 낮은 것과 가장 전압이 높은 것, 그리고 편차 이런 거를 OBD2를 이용해가지고 스캔 마이 테슬라 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각 셀의 전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터리에 조금 차 있는지 많이 차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많이 차면 찰수록 볼티지가 올라가고 적게 차 있으면 볼티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셀의 이 편차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수천 개의 셀에. 근데 이거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가장 낮은 것과 가장 높은 것의 이 볼티지 차이가 정말 제가 단위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편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 개의 이런 건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슈퍼차저 V3로 때리게 되면은 어떤 배터리 많이 차 있을 것 같고 어떤 배터리는 적게 차 있을 것 같고 이런 편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OBD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테슬라의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정말 편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충전하기 전하고 이 초고속 충전을 할 때의 이 편차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충전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더라도 이 수천 개의 셀들이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테슬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굉장히 영리하고 훌륭한 시스템이고 굳이 이런 캘리브레이션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최적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시스템은 계속 지금도 배터리가 지금 뭐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하는 짓이 바로 팬텀 드레인이죠. 물론 여기 팬텀 드레인에는 이 센트리 모드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FSD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감사하게 FSD 쓰고 있는데 FSD를 쓰게 되면 차량 호출 대기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 모드, 센트리 모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팬텀 드레인이 증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배터리가 이렇게 팍팍 감소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꺼져 있어도 팬텀 드레인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팬텀 드레인 작동해요. 근데 여기서 작동하는 팬텀 드레인은 이 배터리의 수명과 이런 배터리 헬스를 지키기 위해서 BMS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달구거나 식히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과정에 드는 그런 에너지 드레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다른 현대차들은 이런 배터리 팬텀 드레인 현상이 없는데 테슬라 기술력이 딸리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BMS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자동차 브랜드보다 이런 BMS 시스템을 귀신같이 다루는 이 테슬라가 이렇게 팬텀 드레인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팬텀 드레인이 없는 그런 자동차들은 그럼 도대체 뭐지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말즉슨 관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팬텀 드레인에 대해서 너무 막 비판적으로 그렇게 막 바라보실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완전 희망의 로가 그냥 뭐 터져버린 거 아니냐. 네, 진짜 그래요. 진짜 테슬라 BMS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면 알아갈수록 진짜 안 하는 회사들이 문제지,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 나중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배터리 헬스를 비교해보면은 정말 이 테슬라의 열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은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화도 반영하지만 무조건 열화만을 반영하는 거는 아니다. 온도가 좀 기온이 올라가면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있다. 열화가 회복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온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왜냐면은 배터리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치에 대해서 너무 막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가는 거리가 570이 뜨는 차나 560이 뜨는 차나 550이 뜨는 차나 어차피 실질적으로 20-30km 정도 차이는 사용할 수 있는 이 주행거리에서 크게 막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충전은 한다는 겁니다. 뭐 7% 충전하나 5% 충전하나 6% 충전하나 어차피 충전을 할 거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은 지금 안 계시겠지만 이제 겨울 되시면 받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 퍼센트로 바꿔서 그렇게 보시면은 신경을 덜 쓰실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테슬라 BMS는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굳이 100% 충전을 해서 이렇게 뭔가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그런 느낌을 굳이 맛보실 필요는 없다. 그게 배터리 S에 더 좋다. 그렇게 100% 충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 테슬라 뉴스가 딱히 뭔가 다룰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째 영상을 제가 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미 녹음이 되게 길게 돼가지고 네, 아무튼 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여러분들 테슬라 운영하면서 궁금해 했을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다루도록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